안녕하세요.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진행의 정승인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요. 혜린이 해외 선물 어린이인 제가 실제 투자를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 날인 만큼 저의 실제 계좌를 여러분께 대공개할 예정인데요. 오늘도 시장의 하락 마감을 했죠. 이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할 때 해지로 해외 선물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생방송 50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진짜 돈 되는 해외 선물 투자 전략들 저희가 모두 챙겨드릴 거고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현명한 투자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방에서는요. 미국 시장에 개장한 후에 대응 방안들 그리고 박 셰프의 주식 종목 상담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함께할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최고의 해외 선물 전문가입니다. 박 셰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금요일인데 그렇죠.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뭐 약속도 있고, 네. 예, 쉬어야죠. 그렇구나. 예. 저희는 근데 이제 3월 1일 날도 개장을 하죠. 실제 예.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쉬는 날도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해외 선물은 돈 벌 기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추석 연휴 그리고 네. 우리 그 구정 연휴 그렇죠. 그때도 거래가 됩니다. 네, 요즘 그런데 아주 타율이 굉장히 좋으세요. 방송 시작하고 예. 거의 모든 상품에 진입을 해서 다 이익을 보고 계시는데 아니 축하드려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셰프님. 저는 뭐 일상 일어나는 일상으로. 일이라 가지고 네. 그렇게 그걸 못 벌면 생활이 네. 안 되는데 예, 이 생활비 번다고 해가지고 뭐 축하할 일은 아니죠. 그래도 생활비를 좀 생활을 풍요롭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아. 방송 중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렇게 수익을 계속해서 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게 계속해서 보유를 좀 오랫동안 하시면서 좀 뚝심 있게 계속해서 수익을 내신 것 그 같아서요. 주식 거래 하듯이 하면은 조금 네. 쉬울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선물은 맨날 단타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입견을 좀 갖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나스닥 3주 동안 들고 왔습니다. 네, 결국은 제가 그 분석한 대로 시장 금리가 인상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었고 일시적으로 주식 시장이 좀 올라갔지만 다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게 잘 맞았죠.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전망을 해주신 것도 잘 맞고 있고 저희가 수익도 크게 내면서 이제 오늘 계좌를 모두 실제 계좌를 오픈해서 또 보여드릴 예정인데 제가 이제 셰프님 진짜로 제 실제 자금을 투입을 해서 계좌를 개설한 지 이제 한 달째예요. 예. 근데 저 혜린인데 이제 도덕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저 제자로 좀 어땠나요? 한 달 동안? 한 80, 90점 정도. 네. 어디서 10점 깎아 먹었을까요? 지멋대로 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10점을 깎아 먹었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도덕 선생님 말씀을 조금 더 잘 들어서 예. 다음 달에는 제가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모습을 이번 달에 보여드리도록. 수익 얼마나 났는데요? 이번 달에요. 예. 한 130만 원, 14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얘기를 좀 잘 들었으면 조금 더 났는데. 그랬을지도 그죠? 모르죠. 예, 네.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맞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일하면서 방송하면서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시장을 보지를 못하는데도 그 정도 수익을 냈으면 네. 훌륭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사실 500만 원밖에 환전을 안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근데 뭐 미수금이 나거나 실질적으로 그러진 그러면 않았거든요. 한 5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한 네, 거네. 그렇죠. 500만 원에서 그렇게 번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원화로 제가 지금 5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10시 4분 지나고 있는데요. 생방송으로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송 중에 이제 실제 계좌로 실제 거래를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죠. 이럴 때일수록
있도록 여러분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해외 선물을 배워 놓으셔야 할 때입니다. 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비추기만 하시면요. 링크가 가는데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한 달에 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벌었는지 여러분들께 모두 비법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동영상부터 계속 준비를 해 놨으니까요. 지금 주말 전에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물 맛집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시장 진입에 앞서서 셰프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좀 금리 이야기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였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1.6% 상승을 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시장도 이에 따라 크게 출렁였고 아시아 시장 전체가 역시 휘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이 국채 금리의 상승 시장을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요인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출렁거리게 만들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자, 그건 뭐 저도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일단은 뭐랄까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시중에 돈은 계속 풀어가지고 주가는 엄청나게 거품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조금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통화 정책을 조금 긴축적으로 돌리질 않고 계속 돈을 풀겠다라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게 뻔히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네. 근데 파월이나 옐렌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걱정 없다. 돈을 계속 풀어도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방법이 있다. 근데 그 방법을 공개를 안 했어요, 사실. 네. 방법이 있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계속 경기 부양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돈을 푸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될까? 이걸 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다시 그 금리가 약간은 안정을 찾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장기 금리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채권이 계속 하락하고 금리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장기 금리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경제가 장기적인 성장률에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이제 좋게 해석을 해서 그런 거지 같은 사건을 놓고도 사실 그 해석 자체를 그렇게 하는데 이게 경제가 성장기에는 금리가 경제 성장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으로 뭐랄까 이 안정적으로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한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직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가지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네. 바로 직전하고 지금하고 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속도와 폭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감내를 할 수 있게 이해가 예. 되게 금리가 올라와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파월의 말로만은 시장이 진정이 안 되는 모양새입니다. 이 국채를 대규모 좀 산다든지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셰프님 생각은 좀 어떤가요? 국채를 산다는 얘기는 네, 시중에 또 돈을 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경기 부양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혼란한 시장을 좀 잠재우려면 어떤 방식으로 좀 나아가야지 이제 좀 시장이 잠잠해질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말씀드리는 부분이 네, 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미국의 재무장관도 못하는 일이고, 그렇죠. FOMC 의장도 못하는 일이고, 근데 그렇죠. 감히 제가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저는 단지 트레이더입니다, 여러분. 네. 경제를 분석하는 분석가는 아니고요. 애널리스트도 아닙니다. 음, 더군다나 경제학자도 아니고 수익을 내기 위해 가지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트레이더일 뿐이지 그런 경제 정책에까지는 깊이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네, 제가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신경을 안 쓰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채는 계속해서 좀 시장의 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이제 지금 저희가 10시 9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해외 선물 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시죠. 미국 시장 상황 살펴볼게요. 어제 크게 하락 마감을 했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흐름 가지고 가고 있나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채권을 먼저 봐야 될 네.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 일반 투자자들한테 이 채권의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요소였다. 무관심하게 지켜봤었는데 요즘 이 30년물 채권을 선두로 해가지고 굉장히 가파른 하락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채권 금리가 다시 하락 쪽으로 조금 전환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보이고 있어요. 어제 많이 급락하다 보니까 이게 기술적 반등이냐 추세 전환이냐 요거는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금리 시장 금리가 단기적으로는 더 이상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고 반대로 다시 떨어지는 쪽으로 그래서 주가는 다시 약간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자, 차트 보시면 30년물 아래쪽에 일봉인데 그 보조 지표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옆으로 행보하다가 다시 위로 채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요. 10년물 채권 보면 어제 그 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봉이 굉장히 길게 나왔죠. 네. 엄청나게 뭐 최근 움직임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엄청난 그 하락을 보이면서 채권이 떨어졌다. 자, 그동안은 2년물 채권은요 전혀 꿈쩍도 안 했습니다. 단기물은. 그런데 2년물 채권 보시면 야 이건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급락을 했죠. 네. 자, 그래서 더군다나 그동안에 30년물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시장이 신경을 안 쓰다가 단기물까지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이게 좀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런 분위기로 갑자기 바뀐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자 다우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약간 상승 흐름이 조금 보일까 말까 보합권에서 우리가 방송할 때 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급락했고 오늘까지도 조금 빠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른 시장 S&P 500 어제 낙폭 컸었고요. 나스닥도 지금 낙폭이 컸습니다. 지금 오늘 흐름 보면 대체적으로 다우도 그렇고 S&P도 나스닥도 그렇고 약간 십자 도지형으로 밑에서 양봉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자,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장중에 기술적 반등 시도를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등 흐름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그런 시장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채 금리 상승세에 이어서 미국 시장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시장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 저희 프로그램 명이죠. 검색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은요. 제 사진 옆에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시고 스캔만 하시면 저희 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박 셰프가 미국 시장이 개장한 후에 변동성이 커진 후에 저희가 대응 방안들 그리고 매수 매도에 관한 해결책 그리고 청산을 언제 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해결책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해외 선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셔도 저희가 교육 동영상부터 친절하게 모두 준비해놨으니까요. 지금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셰프님 미국 시장 살펴볼게요. 예. 지금 10시 13분 지나고 있는데요. 주요 선물 상품 흐름들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예. 유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럴까요? 네. 자, 어제 오일이 어제는 안 빠졌어요. 네. 어제는 안 빠지고 결국 조금 뒤늦게 오늘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일은 조금 관망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자, 현재 흐름은 이제 꼭지를 찍고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심하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하락 흐름이 조금 이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일단 이미 빠져 있어가지고 벌써 매도를 진입하기는 조금 늦지 않았나. 반등 나오면 매도 관점으로 진입해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 나오면은 매도 진입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예. 좀 짧게 가져가야겠죠, 셰프님 이 흐름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지금 전망하기 조금 힘든 구간에서는 그 매수든 매도든 지금 오일 가격이 그 원래 목표했던 62달러까지를 살짝 넘어갔다가 지금 밀리는 중이잖아요. 네. 현재도 62달러에서 딱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62달러 위에서는 약간 가격이 좀 비싸다 이런 관점으로 당분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3달러 넘어서부터는 매도를 해도 다시 수익 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귀금속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부터 살펴볼게요. 자, 골드 어제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요. 네, 오늘도 맞습니다.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원인은 채권 금리의 상승,
때문에 기금속이 많이 빠졌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보통은 저기 뭐냐 금리가 상승할 때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 그저께는 미국 달러가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었어요. 네. 자, 미국 달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달러 보시면 이거 반등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결국 어제 빠지다가 장중에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 강세로 갑자기 방향을 꺾어버렸다. 오늘까지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네. 상승 흐름이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것 때문에 골드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군요. 골드만 그런 게 아니고 실버, 플래티늄, 그리고 팔라디움 이런 기금속류가 전부 다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자, 네. 기금속들은 미국 달러가 약세일 때 강세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금속 쪽은 일단은 방향을 그동안 골드는 뭐 상승폭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지만 실버도 상승 흐름으로 어제까지도 진행되다가 방향을 바꿔버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네요. 자, 단기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하락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재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금속 시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구리도 한번 살펴볼게요, 셰프님. 구리요. 네. 자, 종목을 뭐 이것저것 다 불러버리면 제가 종목을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비철 금속이니까요. 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리 한번 보죠. 네. 어제 제가 구리 매도 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상당히 데미지 크게 조금 물렸었다고 했는데 어제 수익 일단 오늘 아침에 청산을 했습니다. 네. 청산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오늘까지도 하락하고 있어요. 조금 더 들고 갔으면 좋았는데 구리는 어제 제가 확실히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중국의 한 브로커 업체가 네. 우리 돈 규모로 한 1조 원어치를 구정진하고 바로 매수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업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정보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이렇게 뉴스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상승 주체가 드러난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 봐라 라고 하고 오히려 매도 진입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고 네. 더군다나 어제 또 국채의 그 가격 급락 이것 때문에 구리도 같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오늘까지 이제 좀 하락세가 짙어질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될까요? 자, 장중에 구리는 은근히 조금 위험합니다. 네. 변동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원래 그 카파 종목 들어가면 요거 좀 뭐랄까 스탠다드 뭐 빅사이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이게 한 막 하루에 막 2, 3천 불씩 이렇게 움직여요. 이 증거금은 뭐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5,500불인데 네. 한 하루에 한 50% 가까이는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위험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뭐 증거금 장내하고 우습게 보고 들어갔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5일 이평선이 깨졌고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봉 보시면 제가 그 스토캐스틱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과매수권에서 이탈해 가지고 딱 매도 사인이 뜨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래서 구리는 제가 볼 때는 구정 전에 그 중국의 상하이 뭐 다날인가 뭐 하여튼 뭐 업체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업체가 억지로 끌어올린 자리 거기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한 3.8달러 정도까지는 하락 여력이 있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구리 상품까지 살펴봤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애용하는 농산물은 좀 어떻게 진입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어제 또 수익 냈잖아요. 콘. 예. 그래서 궁금한데 콘이랑 좀 밀, 대두 이런 것도 살펴볼게요. 자, 옥수수 네. 보시면 어제 여기입니다. 어제 저점이 네. 미국장 개장하고 툭 떨어졌죠. 네. 그래서 옥수수 매도 포지션 여기서 정리했어요. 자, 그다음에 반등이 나왔죠. 반등 나오고 다시 빠져서 어제 미국장 개장 시점 정도까지의 가격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태고 일단 오늘은 약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채권 금리도 조금 진정이 되고 주식시장도 반등을 하면서 옥수수 가격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이거는
기술적 반등 정도의 상승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오늘 보고 반등이 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장이나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 다시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다른 종목도 한번 쭉 살펴보면 대두도 와 많이 빠졌죠. 네. 야 끝없이 올라갈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최고가 갱신하고 그 다음부터 오늘까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떨어진 게 낙폭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그 소이빈 오일 이 콩기름이 뭐 튀김을 많이 먹는지 끝없이 올라갔어요. 네. 전고점 돌파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네. 이것도 역시나 결국 그 가파른 상승세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그동안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아직은 이게 추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조만간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가격대고 다음 주 초반에 한번 보고 매도 진입 자리를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상품 흐름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유가는 63달러 반등 시 매도 진입 짧게 거래하는 걸 추천해 주셨고요. 구리는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농산물 상품은요. 상승 흐름이 나오면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다가 매도 관점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셰프님,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상품 흐름 살펴봤는데 오늘 저희가 좀 돈을 벌려면 어떤 상품을 진입을 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예, 오늘은 일단 지수 쪽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 쪽에서 매수 관점으로 해서 짧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봐야 되지 추세의 전환이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예, 짧게 보는데 요즘 등락폭이 커가지고 재빠른 거래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그 방송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나스닥을 한 개를 매수해서 네. 수익을 냈는데 500불 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린지 아십니까? 500불이면 55만 원 정도 예. 버는데 얼마나 걸렸냐고요? 시간이 시간이요? 예. 그때 금으로 한 계약 4분 만에 10만 원 버셨으니까 20분이요? 10분. 1분 걸렸습니다. 1분이요? 예, 1분 만에 그렇게 그 큰 진폭이 발생한 거죠. 1분에 55만 원 버셨다고요? 나스닥은 네. 그 미국장이 개장했을 때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네. 빠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1분 채 안 걸렸을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놀랐어요. 1분 놀랐어요? 만에 55만 원 버는 사람 옆에서 예. 처음 봐가지고요. 정확히는 네. 51만 원인가 그랬어요. 정확히는. 네. 굉장한 분하고 앉아 있는 것 같네요, 셰프님 별 갑자기. 네, 1분 자, 만에 55만 그런데도 원 불구하고 버시고. 네. 그냥 딱 그거 수익 내고 잤죠. 예, 왜? 욕심을 줄여야 돈을 법니다. 잘하셨습니다. 보이네요. 515불 벌었네. 515불이요. 예. 1분 만에 515불 버는 사람이 예. 옆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갑자기 솔깃하는 것 같아요, 셰프님. 그렇죠. 네. 예. 끝인가요? 그렇죠. 끝이죠. 네, 알겠습니다. 뭔 말을 다 하겠습니까? 네, 조금 더 자랑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만 하시길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까지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새해 들어서 방송을 했는데요. 방송 중에 실제 계좌로 거래를 하고 또 이익을 얼마나 냈는지 여러분들께 좀 총 정리하는 시간을 오늘 마련을 해봤습니다. 제가 해린이죠. 해외 선물 어린이란 뜻인데요. 이제 막 한 달째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박 셰프의 의견대로 거래한 내역을 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월 3일부터 거래를 시작하고 날짜로는 며칠이 안 됐고요. 설이 껴 있었으니까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방송 중에 의견을 준 대로 제가 진입을 한 내역을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뭐 제가 단타 거래는 하지 않았고요. 길게 좀 가져가자 하는 종목만 보여드릴 테니까요.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지금 바로 공개를 할게요. 2월 3일이죠. 제가 소이빈 오일을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해서 약 77만 8천 원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엔 콘 상품으로 약 39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요. 마이크로 이미니 러셀로 약 5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요. 미니콘 약 15만 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셰프님,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예. 저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거래를 제 수익. 몇 번 하진 않았죠. 네, 네 그죠? 번밖에 제가 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러셀은 제가 러셀만 조금 길게 예. 가지고 있어서 셰프님한테 몇 번 저 어떡해요. 저 지금 10만 원 잃었어요. 막 이랬는데 기다려라 하셨는데 결국
그 10만 원 잃었다고 옆에서 찡찡대면은 듣는 네. 사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좀 징징까지는 안 됐고 바로 옆에서 방송 끝나면 맨날 네. 아우 어떡해요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많이 진입을 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마음으로 예. 이제 노란톡에 많이 올려주셨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제가 4번 거래한 거를 마음 편하게 다 이틀, 3일 이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저렇게 큰 수익을 냈어요. 자, 그 배팅 자체를 네. 작게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안 보고서도 며칠 이렇게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그 증거금을 꽉 채워서 자기 투자금을 전부 다 증거금으로 다 사용했다. 네. 이러면은 하루 이틀밖에 견디지를 못해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예. 종목들의 흐름을 뭐 계속해서 본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 3일 있다가 그냥 청산하세요 하면은 보면은 막 몇십만 원씩 벌어져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해외 선물에 이제 신세계에 눈을 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투자에. 네. 예, 예. 예. 좋은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증거금이 1,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500만 원만 환전을 했단 예.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합쳐서 140만 원 정도에 예. 4번 거래서 이 정도 벌었으면 굉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셰프님? 그 네. 잘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 증거금으로 사용한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한 맞습니다. 기껏해야 한 2,000불 정도. 네. 그죠? 2, 300만 나머지는 원. 네. 여유 자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1,000만 원 있다 해가지고 1,000만 원어치를 다 배팅을 하면 그래서 선물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1,000만 원 있다고 1,000만 원을 증거금으로 다 배팅을 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이틀이면 깡통 찰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수익을 보니까 이제 근데 사람이 참 욕심이 나고 예. 간사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셰프님이 항상 안전하게 자금 관리하는 게 1순위다. 예. 항상 방송 중에서도 이야기를 계속해 주셔서 그런지 예. 손실이 났을 때도 사실 크게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연하죠. 네.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10만 원 손해 봤다고 그러면 1%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금액 투자 금액 대비 현재 수익이 얼마냐, 손실이 얼마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크게 뭐 위험한 투자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선물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오늘 이렇게 계좌를 좀 시원하게 오픈을 했는데 제 것도 보여드리죠. 보여주세요. 한번 예. 보여주세요. 네, 이제 자, 셰프님은 파면을 직접 보여주세요. 계좌로 저는 예, 좀 보여드리겠죠. CG로 보여드렸는데 자 이거 그 계좌 번호까지 그 실거래 계좌입니다, 여러분. 계좌 네. 번호를 보시면 앞에 555로 돼 있으면 이건 모의거래고 뭐 100 이거는 제가 한 10년 이전에 만든 그 계좌라서 번호가 1로 나가는데 요즘은 2로 나갑니다. 아무튼 실거래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보시면 이게 청산 손익인데 제가 1월 6일부터 방송 초부터 오늘까지죠. 26일 맞죠 오늘. 네, 예. 그렇죠. 오늘까지 그 원화로 지금 2천만 원 조금 더 넘게 수익을 냈습니다. 와, 자 투자 금액은 네.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벌었다고 볼 수가 있죠. 진짜 근데 대단하십니다. 한 30% 정도 되나요? 네, 30% 그죠? 이상이죠. 딱 30% 정도. 네, 아니 한 달에. 네, 한 예. 달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달에 한 20% 정도 수익을 목표로 삼으면 충분히 20, 3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예. 경제 방송에서 이렇게 예. 전문가가 본인의 실제 계좌를 오픈해서 다 보여주는 사례가 좀 있었나요? 모르죠. 제가 경제 방송을 잘 안 보니까. 저는 제가 이걸 실제 계좌를 이렇게 실제 거래하는 모습 보여주고 계좌를 오픈해서 이렇게 낱낱이 보여주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새로운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2달 동안 그 매일 그 계좌를 사실 공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손해가 나오고 있을 때는 제가 무슨 포지션 들고서 손해 보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고 맞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기다렸지만 결국은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철저한 자금 관리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금 관리에 멘탈 관리까지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멘탈 관리까지 이렇게 꽉 해주시니까 정말 좀 거래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하시는 분들 하락장 맞아서 많이 속상하셨죠? 저희는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을 해서 여러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께서도 해외 선물은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 정통 해외 선물 전문가에게 이 해외 선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검색해 주셔도 좋고요. 나 이거 힘들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비춰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해외 선물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눅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도 저희 방송을 보고 실제 계좌를 개설을 하고 시작해 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과 발 맞춰서 금방 따라가실 수 있으니까요. 처음 오셨으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활발하게 질문도 해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이야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셰프님과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 20분밖에 남지 않았죠. 얼른 들어오셔서 3월 1일에도 그리고 미국 시장이 개장한 후에도 즐겁게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란톡방에 오늘 인증해 주신 게 2천만 원 정도 수익 냈다고 인증을 해주신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어제 구리를 가지고 계셨는데 예. 구리가 그저께 저도 좀 걱정을 한 게 상승 여력이 있다. 계속해서 슈퍼사이클이 돌아올 것이라서 뉴스에서도 계속 오를 것이다 했는데 과감하게 매도 포지션을 진입하셔서 수익을 내셨어요. 오히려 뉴스에서 슈퍼사이클이 돌아온다라는 말을 보고 매도를 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한번 복기를 좀 해볼게요, 셰프님. 어느 정도 어떻게 진입을 하셨고 어떻게 좀 나오셨는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시키네. 한번 보셔야지 이제 자. 많은 분들도 어떻게 도대체 해외 선물은 어떻게 거래를 하고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거지 생각하실 수 있죠. 자꾸 알려주면 이제 영업 비밀이 드러나기 때문에 네. 예, 자꾸 저희가 알려주면 언제 안 됩니다. 비밀이 있었나요, 셰프님? 다 알려드리는데 비밀이 하나도 없는 자, 것 같아요. 보시죠. 네. 일봉을 보면 일단은 그 일봉에서의 그 흐름 너무 가파르게 사다리를 세워놓은 것처럼 일자로 쭉 올라왔죠. 네, 여기서 그렇죠. 어디서 고점을 잡아야 되는지 조금 간파를 해야 되는데 요날 2월 23일 날 처음에 한번 들어갔어요. 한 계약 들어갔다가 제가 공개하기를 30불인가 먹었다고 네, 그랬죠. 맞습니다. 잠깐 네. 들어갔다 더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매수 잡기는 조금 어렵고 하루 더 보자라고 해가지고 그저께 들어갔죠. 그저께 네. 들어갔는데 자 보시면 자 차트를 1분 차트로 쭉 펼쳐서 보면 쭉 올라갈 때 자 이 정도 라인에서 진입을 했죠. 여기. 자 근데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 좀 물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어제 미국장 그 개장하면서 가파른 하락세 나타났고 지금까지도 계속 빠지고 있죠.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오늘 새벽에 청산을 했습니다. 자, 어. 그다음에 청산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는데 자느라고 다시 못 들어갔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워요. 네, 예. 항상 뭐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이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진입하셔서 또 돈 버시면 되죠, 그렇죠. 셰프님. 그렇죠. 자, 주말에는 되도록이면 거래를 잘 안 하려고요. 금요일 날은. 왜냐? 금요일 날 그 포지션을 들고서 오바를 하게 되면 주말 내내 이게 신경이 쓰여요. 그죠? 주말에 그래도 돈 뭐- 벌리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건 모르죠. 특히나 네. 그 굉장히 큰 리스크는 주말에 이루어지거든. 하긴 그렇겠네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해외 선물은 원금 이상으로 손해 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000만 원만 다 날아가면 다행인데 네.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언제 발생하냐? 금요일 날 오버했을 때 월요일 날 이렇게 화면 한번 비춰주세요. 네. 자, 이 구간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5일 작년에 갭 하락한 구간인데 네. 굉장히 크게 갭 하락했죠. 그렇죠. 자, 이 보시면 달러가 42달러 정도에서 그 전까지는 40달러 초반이면 다 계속 반등을 했었거든요. 이 보면 그러니까 50달러가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저점은 아니었구나. 그렇네요. 19년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50달러 정도에서 저점 형성하고 계속 반등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40달러면 우와 너무 싸다 하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수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네. 근데 이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금요일인데 월요일 아침에 갭 하락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실제로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발생해서 다 물어낸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위험성을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그런 일이 여태까지 몇 번이나 일어났나요, 셰프님? 자주 일어나지는 않죠. 네, 몇 그렇죠. 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내일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께 방송 중에 포지션은 어떤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이 50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청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 일단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이 매수 매도에 관한 의견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월 1일에도 해외 선물 시장은 개장을 하니까요. 그날도 여러분과 함께 투자를 즐겁게 해볼 수 있는 날인데요.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요. 매매 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옆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 링크가 가니까요. 그쪽 타고 들어오시면요. 저희와 함께 해외 선물 아무것도 모르셔도 기초부터 천천히 배워가시면서 한 달 뒤에는 나도 수익 인증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가 보겠습니다. 셰프님, 예. 투자자들이 지치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한국 시장 역시 흔들리는 모습을 연일 급등, 급락을 반복하고 예. 있는데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방향성이 확실하면 해외 선물로 조금 투자를 하기는 더 쉬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거래가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렇죠. 한 번도 없죠. 네. 그걸 알 것 같으면 단 하루만 여러분 내일 방향을 정확하게 100% 확실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전 재산을 제가 모든 빚을 다 내가지고 네. 다 집어넣죠. 그렇죠. 하지만 항상 불확실하고 예상하는 거에 대한 그 일반적인 승률은 50%밖에 안 되죠. 근데 뭐 다행히 이 박 셰프의 전망은 한 7, 80% 정도. 이 정도는 맞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셰프님 말대로 가지고 있던 포지션은 예. 다 수익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100%인 거거든요, 지금 사실. 근데 이제 그걸 네. 왜 그러냐? 그게 하루 만에 수익이 난 게 아니죠. 맞죠. 다음 날 손해 났다가 그 다음 날 수익 전환되고 그 다음 날 좀 더 수익 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배팅을 너무 세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희 노란톡에 오시면 저희 투자금이 얼만데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시면 셰프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칙이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하락장을 맞아서 나는 주식 어떡하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해외 선물 배워 놓으시고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성공 투자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예. 또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우리 노란톡에 계신 분들이 이제 수익을 엄청 많이 내신 분들이 있어요. 예. 2배로 내신 분도 있고. 그렇죠. 뭐 40, 저보다 더 벌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40% 수익 내고. 네, 2배도 있으셨어요. 아까 3천만 원인데 뭐 거의 3천만 원 다 버신 분도 아, 그래요? 있었고, 네, 이렇게 좀 인증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수익을 크게 낼 때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주의를 제가 걱정이 계속 주고 네, 있죠. 그렇죠. 원래 이제 카지노 가도 네. 제일 패가망신하기 쉬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네. 첫날 갔는데 잭팟이 터졌어요. 어, 이런 분들은 굉장히 패가망신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면 또 잭팟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네. 뭐 잃어도 좋다라고 해가지고 아. 계속 땡기다가 네. 결국에는 카지노 페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죠. 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또 노란톡에서 셰프님께서 의견 주시는 거 플러스 시황도 올려주시잖아요, 매일 예. 아침.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진입하시는 분들도 꽤 음. 되시더라고요. 있죠. 네. 예. 다행히 제 취향이 맨날 맞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거래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지켜야 될 거는 자금 관리, 배팅 네.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박 셰프 맨날 잘 맞는데 뭐 이번에도 맞겠지 이러다가 한 방에 가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박 셰프가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약 2달 정도 조금 안 됐는데요. 박 셰프가 지금 계좌를 모두 인증을 했습니다. 저희가 증거금 한 3,500만 원으로 시작하셨죠, 셰프님. 그렇죠. 그런데 지금 2천만 원 정도 수익 중이신 예. 거죠. 저도 1,000만 원이지만 500만 원을 환전을 해서 약 하나로 140만 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하락장 맞아서 나는 어디다 돈 투자하지 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면 이제 조금 성공 투자자의 길을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지금 저희 방송 약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망설이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처음부터 친절하게 교육 동영상까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시장을 이렇게 봐야 하는구나 하면서 주식 시장에서도 나름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셰프님께서 여기서 노란톡에서 주식 대박 종목도 좀 알려주시잖아요. 예. 다음 주에도 좀 알려주실 건가요? 안 알려줍니다 이제. 왜요? 그 이유가 다 있죠. 그래도 좀 다음 주에도 한 개만 알려주세요, 안 알려줍니다. 셰프님. 예. 알려주세요. 싫어요. 알려주세요.
네,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럴까요, 그러면? 네, 다음 주에도 그럼 여러분 예. 하나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자, 아직 조사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없고 열심히 다음 일하시라고. 주 월요일 정도에 주말에 네. 제가 한번 종목을 찾아가지고 한번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박 종목까지 준다고 저와 방송에서 약속도 하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저희가 수익을 내고 인증까지 하고 있는데요. 해외 선물은 또 뭐니 뭐니 해도 짧게 많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여러분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역시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 변동성도 크고 빠르게 움직이고 전 세계 모든 투자자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박 셰프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프님. 예. 오늘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조금 짧게 거래를 해서 수익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 네, 오늘은 어떤 거 해볼까요? 억지로 보여주려다가 손해 날 수가 있으니까 네, 예, 그거는 좀 몸 별로, 사리시는 것 같네요, 셰프님. 별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제 돈 날아갑니다. 그래도 한번 해봐요, 셰프님. 우리 예, 짧게라도. 모의 거래는 지금 로그인을 안 했고요. 네. 실거래로 로그인을 해놨는데 네. 새로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조금 연구하는 시간으로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또 노려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해외 어떤 선물에서. 건가요? 고기 좋아하시죠? 네, 저 고기 좋아해요. 소고기 좋아하세요?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저 둘 다 좋아하는데 소고기를 조금 더 소고기 좋아해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맨날 소고기 사달라고 하시는 안 거는. 사주셨잖아요. 2천만 원이나 네. 버셨는데 저 소고기 안 사주셨잖아요. 정순이 아나운서가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어? 사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생방송 저장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돼지고기에 대해서 한번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였습니다. 저 제가 돼지고기도 좋아하는 좋아요. 돼지고기. 네. 자, 해외 선물 상품 중에 보시면 농축산 카테고리에 보시면 네. 육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피더 캐틀, 라이브 네. 캐틀, 그리고 린호구 이렇게 있는데 피더 캐틀은 좀 어린 송아지, 그 숫송아지들을 비육용으로, 그러니까 고기 용도로 키우기 위해 가지고 키우는 소들 네, 그거를 네. 이제 피더 캐틀이라고 하는데 좀 어린 숫송아지죠. 자, 라이브 캐틀은 다 자란 소, 이걸 이제 라이브 캐틀이라고 살아있는 소입니다. 자, 살아있는 소값 한 마리 얼마다 이걸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건데, 자, 린호그는 돼지고기입니다. 네. 돼지고기인데 지금 차트를 보면 소고기부터 한번 볼게요. 생소, 소값은 조금 떨어졌어요, 그죠? 예, 라이브 캐틀 그렇네요. 보면 떨어져 있고 피더 캐틀 마찬가지로 같은 손대도 조금 가격은 틀리지만 좀 떨어져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돼지고기는 아주 가파른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원인 자체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역시나 중국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중국이 돼지고기 먹는 하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그 돼지고기 좋아하죠, 그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짜장면 볶을 때도 그거는 뭐 이제 그 국내화된 거지만 돼지기름으로 원래 이걸 그 짜장을 볶아가지고 요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요리 중에 보면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맛있는 자, 것 그리고 돼지는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있죠. 네. 자, 그런 게 올 때 굉장히 타격을 크게 받는데 과거에 많이 올라갔을 때 보시면 아무튼 굉장히 많은 그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자, 여기 최근 흐름 보세요. 2016년부터 쭉 계속 박스권이죠, 그죠? 네. 자, 박스권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년간 박스권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위로 가파르게 상승해서 더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다.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6년간의 그 고점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고, 다른 뭐 곡물들도 뭐 이게 그 2014년 이럴 때 가격이 급등했던 건 아마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 가격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서 일단 돼지고기를 매도 관점으로 일단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자, 이 돼지고기는 거래 시간이 다른 곡물하고 좀 틀립니다. 아직도 거래가 재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네요. 자, 거래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입니다. 밤. 그리고 새벽 4시 4시 5분에 마치는 건가요? 거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네. 그죠? 그렇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래 시간이 좀 짧은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계속 어떤 이유죠? 쳐다보지 않고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거래가 안 될 때는. 아. 예. 그래서 한 미국장 개장할 때 가볍게 들어가서 증거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980불 한 25만 원 정도, 220만 원 정도 되니까 딱 1,000만 원 정도면 한 계약 정도 투자할 그 투자하기에 규모가 딱 되는 맞는 그런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봐서 오늘 네. 예,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늘 영업 비밀 미국장, 없잖아요, 저희. 미국장 네. 개장하고 그 돼지고기를 한 계약 매도할 예정입니다. 돼지고기를 11시 30분에 매도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셰프님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예. 해외 선물하면은 뭐 원유, 골드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농산물, 돼지고기 그건- 이런 것까지 잘 아세요? 자, 원유, 골드 이런 것만 아시는 분들은 네. 사실은 이게 이제 너튜브 이런 게 그 사람들의 인식을 잘못 갖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네네. 있는데 도덕 선생님 나오셨네요. 지금. 해외 선물이라고 네네. 너튜브에서 검색하시면요. 뭐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긴 나 해외 선물로 망했어요. 이런 표정으로 나와 있는 네. 것밖에 없어요. 네네. 예. 또 뭐 무슨 호두각인지 뭔지 하는 친구는 10억 깨먹었어요. 뭐 몇 억 깨먹었어요.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제가 돈 번 그거를 인증해 가지고 올려도요. 검색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자극적이어서 그런가요? 자극적인 것만 보니까 조회수 높은 게 앞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돈 깨먹은 게 사람들이 재밌으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대리만족. 야, 쟤는 저렇게 깨먹었는데 나는 조금밖에 안 깨먹었다. 이런 네. 같이 깨먹긴 했지만 자, 오히려 이렇게 수익 난 거를 좀 많이 보시고 제가 계좌 인증하는 거를 한번 너튜브로 찍어가지고 올릴 테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보셔가지고 검색했을 때 좀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맞습니다. 하면은 인식이 네. 좀 바뀌겠죠. 네, 그렇기 그죠? 때문에 좀 안전하게 네. 이렇게 급등했다 급락하는 종목이 아닌 걸로 지금 거래를 하시려고 좀 이런 농산물이나 고기도 보시는 거죠. 충분히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해외 선물 자체를 카지노처럼 여기시면 잘못된 거죠.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경마와 경륜과 경정의 공통점은 뭘까요?라고 뭐 교육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50%가 도박이요 이러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냥 스포츠입니다. 네. 스포츠를 스포츠답게 즐겨야 되는 거지. 경마장 가가지고 몇천 원 가지고도 즐길 수가 있는 그 말경주인데 거기다가 도박을 하면 말경주가 아니라 도박장이 되는 거고 말경주를 하면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재밌게 응원하면은 스포츠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재테크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 재산을 빚내 가지고 막 전 재산 올인에다가 빚내 가지고 했다. 이건 뭐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주식이 됐든 다 도박이 되는 거죠. 투자 방법에 달려 있는 거지 상품이 도박은 아니다. 주식도 도박이 될 수가 있고 부동산도 도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 거래하는데 자기 돈은 요만큼밖에 없고 전부 다 빚내 가지고 했다. 그럼 네. 집값이 예를 들어 가지고 폭락기가 와가지고 10% 빠졌다. 자기 투자금은 10%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깡통 전세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렇죠. 집 팔아도 전세값도 안 되는 네. 그런 투자가 위험한 거지. 넉넉하게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말 그대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가지고 있으면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제 셰프님께서 주식 종목 상담도 해주시고 부동산도 잘하시고 해외 선물도 그렇죠. 제가 거래하는 부동산 거를. 잘 찍습니다, 여러분. 네. 집값이 엄청 오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집은 뭐 벌써 제가 한 8억 정도 주고 샀는데 네. 지금 한 20억 합니다. 예. 지금도 그런 매물을 좀 잘 찾으시는 편인가요? 또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GTX. GTX 쪽으로 그렇죠. 여러분, 있습니다. 네, 투자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얼른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 할 것 부동산, 같습니다. 주식, 선물 다 물어보세요. 셰프님 되게 예. 지금 오늘 수익도 2천만 원 내시고 네. 솔직히 네. 제가 여러분 거래하면 한 5천 정도 넣고 투자를 하면 월 한 3천 정도 봅니다. 보통. 그래요? 근데 이 방송 때문에 제대로 거래를 못 한 거예요. 네. 아시다시피 제가 가장 피크 시간에 이 거래를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저희 방송 끝나면은 노란톡 네. 계시는 분들 상대로 너튜브를 통해서 링크를 주시면 그쪽에서 또 이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과 거래를 하시잖아요. 잘 안 해요. 그럼 뭐 하세요 그 시간에? 설명을 하지. 네. 왜냐하면 매매는 상당히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회원들한테 투자 의견을 준다고 할 때도 시청자님, 네. 시청자인지 아닌지 아무튼 그 네. 시청자들이 톡방에 들어가지고 보면은 그때는 이 매매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야 되지
그렇죠. 뭐랄까.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집중이 안 되시니까 그렇죠. 매매 포인트를 집중을. 놓치는 네. 경우가 생겨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방송이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해외 선물 어렵지만도 않으셨죠? 저희와 함께라면 쉽게 배우실 수 있고요. 기초 동영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박 셰프가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해외 선물을 실시간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락장에도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쪽을 통해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비추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